문재인은 사상범이고 이재명은 잡범이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상이 딱히 없는 인간이죠. 정말로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상입니다만 진짜 뭐 핵가닥해가지고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런 어떤 코스프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여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가 됐든지 간에 잡스럽게 다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이재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사상범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있던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진짜 구석구석 다 파괴가 됐습니다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다뤄보고자 싶은 거는 문재인 그 사상범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6.25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상을 앞세워 가지고 반동분자다 뭐다 이래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국민에 의해 가지고 같은 어떤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게 비단 6.25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정용처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검찰은 수입장에 이르는 공소장을 통해 범행 동기, 공모관계를 소설 쓰듯이 썼다. 그리고 또 만용을 부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대북 관계를 대결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된 것이다. 기소 자체가 전 정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변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멘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죠? 원래 이런 식의 얘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에 진짜 핵가닥해 있는 인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입이 뚫려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들이 나올 법한 얘기들. 무슨 뭐 기소가 뭐 윤석열 정부의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좌우가 된 것이다라는 등, 무슨 뭐 소설 쓰듯이 쓰고 있다라는 등, 이런 얘기 다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하고 있던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이 뭐냐? 심지어 참여연대가 발간한 보고서까지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검찰을 비판했던 게 누구였던 거예요? 정의용의 변호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이죠.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기소가 제대로 된 거다 안 된 거다 이거를 지금 따져 묻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에 지금 빙의를 해가지고 참여연대가 발간한 보고서 같은 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거를 인용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앉아 있으니까 변호인조차도 변호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질을 하겠다는 걸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글을 듣고 있다가 검찰이 기가 차가지고 검찰의 기소 자체를 어떻게 시민단체 평가로 할 수가 있냐라고 말을 끊었는데 거기에도 끝까지 변호인이 굴하지 않고 불편하겠지만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검찰을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판부가 나서가지고 잠깐만요 라고 얘기하면서 변호인을 진정을 시키고 검사 쪽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검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기소권 남용, 주제를 넘었다라는 것은 거리 현수막에서나 쓰는 표현이 아닌가. 자꾸 이 사건은 무슨 뭐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일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하자라는 거예요.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법리 다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대체 법리 다툼을 하러 와가지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참여연대 얘기가 나오냐.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 자체도 어떻게 작정한 겁니까?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6.25 당시 이념과 사상을 앞세워가지고 사실과 팩트와 법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인민다툼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개딸들을 상대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지 저게 어떻게 재판장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인민재판이 정확하게 어디에서도 드러났던 겁니까?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근데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교육 쪽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이 이렇게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또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상실감이 컸으면 그 뭐 학부모로부터 뭐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뭐 어쨌거나 그 스트레스가 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고 그래서 진짜 뭐 임용된 직후에 지금 뭐 00년생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빠른 00년생인데 그런 분이 이제 교실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번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냥 충격을 받았다라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좀 드러나게 됐는가?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2023년도 7월 18일 서초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제보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학폭 사건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뭐 실제로 SNS를 보니까 다음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보니까 서울 서초구의 한 그 초등학교에서 서초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 한 분이 출근하시고 난 다음에 뭐 저렇게 목숨을 끊게 되었고 학폭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학부모 측으로부터 악성 민원 폭탄에 시달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학부모 같은 경우는 집안 배경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뭐 악랄하게 그렇게 압박을 넣었고 결국에 그거에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학부모 집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뉴스나 기사까지도 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학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담당이자 학부모가 자기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랑 그다음에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없애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선생님을 뭐 압박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몇 가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지금 이제 서울 그 서초 초등학교의 입장문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담임 학년 자체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이 된 거라는 거죠. 뭐 외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스 그 학교의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전상 시스템 그거 권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본인의 희망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담임 교체가 됐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폭과 관련된 그 사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조례. 그리고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 또한 마찬가지로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학급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일은 학생 간 그냥 일인 것이고 발생 다음날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폭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SNS에 나오고 있는 그 얘기는 뭐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조금 더 정확한 사안은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명히 그 교사 같은 경우도 일기장까지도 이제 뭐 공개가 됐는데 그거를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게 팩트인 것 같고 그 과정에 이제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치인이 연루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정치인과 유력 정치인과 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